인류는 화석에너지 사용과 무분별한 자연개발로 인해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불러왔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태양열, 원자력,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 개발과 무한한 꿈의 신소재 탄소 섬유 등을 개발하였다.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도 일상생활에 널리 쓰인 신소재가 있었다. 종이를 만들어 쓰던 당나무의 닭섬유이다. 지금은 경제성이 낮아 이 당나무를 재배하는 곳이 거의 없지만 원주시에 가면 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당나무 육성단지가 있다. 과연 경제성이 없다는 당나무를 원주시가 시 차원에서 육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나무 농가를 보급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나무 양묘장하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한 1000주씩 그 농가에 배급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나무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작지만 커다란 반증이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은 1200년이 지난 목판 인쇄물이다. 이 목판 인쇄물이 1000년 세월을 견뎌 지금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인쇄된 닭섬유 종이에 있다. 당나무는 우리 선조들이 그 껍질을 벗겨내어 하얀 내피만을 가공하여 종이를 만들어 왔다. 이 닭섬유로 만든 한지는 pH 7.0 이상의 중성 종이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결이 고와지고 수명이 1000년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이후 만들어진 책 등이 아직도 많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당나무 섬유의 전자현미경 분석을 의뢰하였더니 펄프로 구성하는 섬유세포의 특징으로 양지보다 섬유장이 길고 폭이 적으며 리그닌의 함유량이 적어 천보다도 오래 보존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수한 닭섬유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한지 옷 만들기 수업을 하는 한 고등학교의 1학년 기술과정 시간에 당나무의 쓰임새에 대해 물어보았다. 건축 자재도 쓰이고 있고 한지 공예도 학생들 대다수는 닭섬유를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종이와 관련된 것이 대다수였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대답처럼 당나무의 쓰임새는 대부분 한지에 한정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닭섬유로 만든 제품이 가장 많이 일반에 거래되는 곳 인사동을 찾았다. 그중 한국한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프라자를 방문하였다. 그곳에는 닭섬유를 통해 뽑아낸 실로 만든 예쁜 넥타이와 가죽을 대신하는 닭섬유 지갑이 진열되어 있었다. 또한 닭종이에 인쇄되는 잉크가 개발됨으로써 닭섬유 인화지로 된 사진과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그림도 인쇄되는 닭섬유 한지가 있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제품으로는 플라스틱 대신 닭섬유로 클립이나 빗 등을 만든 것인데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이다. 따라서 닭섬유는 석유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인 것이다. 더욱이 환경 및 건강에 아주 해로운 스티로폼 및 석면 등을 대체하는 닭섬유 소재 건축 내장재가 개발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그 성능 또한 우수하다. 이 닭섬유 내장재에 불을 붙여 보았는데 우리가 보통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건 유독가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이 보장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닭섬유를 소재로 우수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 생산하고 생명공학 및 기술 발전이 닭섬유 소재 개발에 접목된다면 앞으로 닭섬유가 우리나라의 유망산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닭섬유 산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닭섬유 상품을 직접 제작 개발하고 있는 한 업체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안산에 있는 이 업체의 대표적 제품으로는
1년 단위로 재배하여 수확하는 닭섬유를 이용하여 만든 친환경 유아용 블록 제품이다. 몇십 년 된 나무를 벌목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나무 목재 유아용 블록과는 확연히 다르며 블록이 손에 닿는 느낌이 무척 부드럽다. 닭섬유를 가지고 이제 유아용 블록을 만드는 거죠.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지 섬유, 즉 섬유를 수작업이 아닌 프레스에서 압착 성형하는 몰딩 기법에 의해 닭섬유 소재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면 한지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의 내부를 고급스럽게 꾸미는 내장재 및 몰딩재도 개발 중에 있으며 플라스틱 카드를 닭섬유로 대체하는 신소재를 개발하였고 이제 곧 시판 단계에 이르고 있다. 땅속에서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몇백 년이 걸리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안국동에 있는 닭섬유 한지 등과 닭종의 가구를 만드는 업체를 찾아가 보았다. 닭섬유가 포함된 한지 등은 일반 유리등보다 눈에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빛을 내뿜는다. 또한 야외에서 비를 맞더라도 끄떡없이 견딘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냥 모양에 그치지 않고 실용성 있게 하고 또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진짜 산업화돼서 이게 쓰임새가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한 몇 가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곳은 닭종이를 주로 사용하여 고색 가구를 만드는 곳이다. 오직 종이만을 이용하여 닭종이 펄프와 재생종이를 섞은 합지 표면에 검은색을 칠하고 그 위에 적당량의 표백제를 뿌리면서 독특한 색을 입혀 가구가 오래된 것처럼 만든다. 벌목한 일반 나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고 가구의 폐기 시에도 접착제로 인한 환경오염이 거의 없다. 입소문을 타고 해외에서도 견학을 오기도 한다. 특히 닭종이 합지 고색 가구는 나무와는 달리 질기지만 부드러움으로 인해 다양한 크기의 가구도 만들 수 있고 그 단단함 역시 목재와 비슷하다. 더욱더 기술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된다면 목재 가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패션 디자인 업체를 찾아가 보았다. 마침 그곳에서 디자이너 한영자 씨가 TV 사극에 들어갈 여름용 의상을 만들고 있었다. 현재 한복을 만드는 데 쓰이는 천은 종류가 다른 닭섬유와 면섬유가 서로 섞여 혼방 교직되어 만들어진 천을 쓰고 있다. 왜 닭섬유 천으로 드라마 의상을 만드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같은 경우는 닭섬유의 줄기에서 그 셀룰로이드 부분에만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실을 꼬아내는 상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 열 전도율도 250도까지는 충분히 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기가 편하네요. 다리미 온도미터를 보면 저온은 나일론 약 150도, 중간 온도가 실크 약 200도이고 고온인 섬유 원단은 250도 정도인데 닭섬유 원단은 이 면섬유 원단과 같은 온도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단의 교직 상태에서 가장 뒤틀림이 없고 탄력성이 좋아서 복원력이 우수하다. 또한 습기의 흡수 및 배출이 잘 되어 시원하다. 앞으로의 의류로서 닭섬유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았다. 닭섬유와 면직물 교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기술 개발이 되면 닭섬유 100%의 닭섬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동복, 요가복, 그다음에 골프웨어 이런 것들에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세대의 그 스마트 의류로 이게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예로부터 닭섬유는 그 성질이 부드럽고 질기고 가볍다는 특성으로 인해 장군들의 갑옷인 부정밀과 일반 병졸들의 전투 조끼의 내피로 쓰여왔다.
현재 전북에 있는 SY 방적에서 닭섬유의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가볍고도 튼튼한 전투 방탄복을 개발하였고 보급 단계에 있다. 닭나무는 목재와는 달리 1년 동안의 재배를 통하여 수확할 수 있는 농가 재배 작물이다. 따라서 닭섬유는 산림 벌목 및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도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닭섬유의 이용 분야는 한지 종류의 제품, 플라스틱 대체품, 건축 내장재, 목재 대체재, 신소재 스마트 섬유 등으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앞으로 닭나무는 많은 개인과 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을 힘입어 친환경 소재로 부각되고 그 쓰임새가 더욱더 넓어져서 석유 제품인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꿈의 신소재인 탄소섬유와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